So great, we are joined. No, you come on up. It's all good. Yeah. So we have these three wonderful women here to talk about Web3 mass adoption. I don't read Korean, so I don't understand what that means. But yes, take it away. Thank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이화체인 블록체인 학회장이자 이제 에리카 선배님께서 너무 값진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C5 서미트 2026년을 같이 이제 코호스트하게 된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패널의 경우 이제 2명이고 이 친구는 이제 금융 컨설팅 출신으로서 현재 거래소에서 사업 전략을 하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솔라나 해커톤 등 이제 해커톤 4번 이제 출전 경험이 있는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면서 저도 함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 이제 웹2 AI 전략 마케팅이랑 이제 C-레벨 이제 PR 서포트를 진행했고, 웹3로 넘어가서 이제 솔라나 해커톤 사이드 트랙 우승 등 이제 현재 구글 지미 선배님과 함께 이제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제 웹3 매스 어덥션, 저는 특히 이제 인프라와 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혜님께서 이제 자기소개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빗썸에서 법인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이전에는 전통금융사에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전통금융이랑 가상자산 양쪽이 지금 좀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웹3 매스 어덥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는 허초아라고 하고요. 저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빌딩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인프라와 자산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각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실무진이다 보니까 미니 세션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웹3 매스 어덥션을 앞서 이제 웹3 정의부터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웹3 생각하면 블록체인, 크립토, 토큰,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 우리가 이 대상을 무엇이라 부르는가에 따라서 웹3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관점이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누구는 이를 기술로, 누구는 이를 프로덕트로, 또 누군가는 화폐로 정의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3명 역시 이제 다른 관점으로 웹3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화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관점이 다르면 대중화의 정의도 그 해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혜님께 지혜님은 이제 빗선 최전선에서 이제 시장의 파도를 직접 보고 계시고 계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금융권이랑 빅테크가 합류하면서 판이 바뀌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데 진짜 대중화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매스 어덥션을 논할 때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게 이제 인프라 우선론인지 아니면 자산 우선론인지인데 이제 지혜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좌표는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제 기관들이 닦아놓은 인프라 위에 대중화가 쌓트고 있는지 아니면 자산의 유용성이 이미 인프라를 앞질러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현재 금융업계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신 지혜님께서는 어느 쪽 엔진이 더 뜨겁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프라와 자산 모두에서 지금 웹3 매스 어덥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프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된 게 약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암호화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죠. 이런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힘을 상실하게 된 게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 화폐로서의 그런 수단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간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실제로 화폐를 대신해서 결제나 송금 영역에서 이미 쓰이고 있고, 개인들이 이제 작년에 뭐 카스트나 이더파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결제하는 그런 카드들이 되게 성행을 했었는데, 이미 실제 결제나 송금 영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매스 어덥션이 됐다고 여기시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 매스 어덥션이 일어나려면은 기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례로 좀 오래된 사례이기는 한데요. JP 모건에서 키넥시스라고 19년도에 출시한 이제 상품이 있는데, 예금 토큰을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객사 간에 송금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일 거래량이 약 10조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매스 어덥션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이 작년에 조금 변형이 되어서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아니라 퍼블릭 네트워크 위에서 예금 토큰을 송금해주는 JPMD라는 상품을 냈습니다.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퍼블릭 네트워크로 옮겨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이 상품의 유동성이라든가 확장성이 확장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흔히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의 장점을 얘기할 때 뭐 송금이나 결제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기존에 송금을 하려면은 중개은행이랑 스위프트망을 타야 되는데, 이런 중간 매개체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간 매개체들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위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스위프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40여 개의 은행과 좀 그런 블록체인 공유 원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초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유저가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PM이시잖아요. 지혜님이 말씀하신 이제 인프라와 자산의 결합이 실제 프로덕트단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존 시스템을 웹3로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기존에 익숙함 위에 웹3의 장점을 얹은 하이브리드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회사에서도 디파이나 다른 기존에 있던 피지사와 결합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덕트를 개발하기도 하고 취미로도 빌딩을 하고 있는데요. 빌딩하면서 느껴지는 건 이제 웹2를 웹3가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웹3를 기술 인프라로 쓰되, 하지만 사용성은 웹2를 가져가는 방향이 제일 유력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노드를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탈중앙형인 웹3 기술을 웹2 중앙 집중화된 웹2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예시가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자산 쪽에서도 현재 지혜님께서 말씀 주셨던 STO나 RW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던 자산을 웹3가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던 자산을 좀 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고 좀 더 채널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웹3가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웹3의 대중화를 이끄는 서비스는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지 초아님이 고민하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빌딩을 해봤을 때 일단 유저들도 몇 명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 웹3가 좀 더 대중화되려면 이게 웹3인 걸 몰라도 되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베드 월렛이나 AA 기술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자산 중에 좀 운영 비효율이 있던 자산에서 먼저 웹3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비쌌거나 뭐 채널이 제한적이었던 자산들에서 먼저 성공된 예시가 나와야 그 다음에 좀 더 기술 성숙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규제가 따라와서 다른 자산들도 다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나쁜 타협 같은 게 아니라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거대해질수록 이제 효율을 위해 다시 중앙화의 길을 걷는 것은 어쩌면 이제 필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웹3 매스 어둠션으로 가는 데까지의 가장 큰 장벽도는 이제 촉매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장벽도 가장 큰 촉매제도 일단은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기술력이 좋고 사용 편의성이 좋더라도 그런 규제가 불확실하게 되면 사실 기관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법인 고객분들을 만나 뵀을 때 이제 블록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는 걸로 외환 거래를 좀 대체하려는 그런 사안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제일 걸리는 부분이 외화를 원래 송금을 하면은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그 안에서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분들이 송금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지? 이걸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세무 회계 처리를 해야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로 보았을 때 사실 국내건 해외건 많이 검토를 하고 POC를 완료한 상황이지만 이게 실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중간에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전 서비스를 만드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일단 크립토의 밖의 사람들이 웹3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불편함도 불편함인데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해킹도 있고 러그풀도 있고 거래소가 파산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웹3를 위험한 에리아로 여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가장 큰 촉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게 이 신뢰가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도 믿고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대규모 금융사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되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대중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논했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응축한 킬러 피처는 무엇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1년 내에 대중이 이게 웹3였어?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쓰게 될 것 같은 기능을 딱 하나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초아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용자는 그냥 토스 쓰듯이 결제를 하고 그런데 백단에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이 되어서 그 받는 사람은 그 국가의 통화로 변화되어서 받는 거죠. 그러면 이미 현재 있는 핀테크 중에서도 조금씩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대중화에 가까운 부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외화 결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큰화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로빈후드 같은 데서 벌써 토큰 증권을 판매하고 있어서 스페이스X나 오픈AI 같이 개인들은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상품들 또한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토큰 증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주식 채권의 토큰화돼서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비정형 상품이라든가 미술품 이런 비정형 상품이라든가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벤처 캐피탈 같이 개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상품까지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또 결제도 사실 기존의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 주문 체결 청산
그 결제까지 모든 주체들이 다 쪼개져 있어서 원래 결제까지 그 T+2라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토큰 증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사실 토큰 증권이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증권만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 토큰화가 시작이 됐고, 국내에서도 지금 유수의 증권사들이 벌써 시스템 구축은 마친 상태이고 좀 그것 또한 법제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토큰화가 올해 가장 큰 피처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이제 지갑을 가진 AI 에이전트가 이끄는 에이전틱 커머스의 시대가 1년 내에 상용화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하면서 구글 클라우드 솔루션을 보았을 때 이제 ADK와 MCP를 연동했을 때 뭐 A2A라든지 AP2 등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을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확장돼서 구성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오픈클로라든지 여러 가지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 에이전트 결제가 좀 빠르게 지금 상용화 되려고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좀 올해 안으로 뭔가 가시화된 변화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저희 세 명이 모두 각각 금융 프로덕트, IT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실 이 자리에 안 계시고 계시는 이제 STO 최전선에서 개발 중인 이제 개발 리드 유니 언니와 저희는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 실증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논의한 주제에 맞춰서 저희 역시 실제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는 강력한 인프라와 현재 기관형 재단의 자산을 결합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인프라의 끝은 결국 기술의 소멸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IP를 몰라도 카카오톡을 쓰든 블록체인 역시 내가 지금 온체인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자각 없이도 이제 완벽한 신뢰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뢰의 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가 신뢰 추상화를 담당하고 그 위에 이제 재단의 자산들을 이제 체인의 장벽 없이 흐르면 이제 가치의 유동성이 폭발할 것 같다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특히 이제 웹3 중 스테이블 코인 활용된 간편 결제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산을 집행하는 자율성 유동 단계에 주목하고 있고 이제 저희 외에도 지금 각 대학의 정말 뛰어난 유수한 인재들과 함께 지금 같이 기획을 해보고 이제 실증화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매스 어둠션은 이제 시작되었고 다만 이제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기술보다 이제 신뢰가 가장 느리게 바뀌는 가치라는 것을 오늘 이제 패널 토론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프라가 깔리고 자산이 유용성을 얻고 그 위에 신뢰를 쌓이는 이 순서를 이해하는 분들이 이 생태계를 좀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께 그 미래를 조금이나마 앞당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바이 서밋 마무리 패널을 맡게 돼서 좀 저희 셋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되게 인사이트 가득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런 패널 연사의 기회를 주신 저희 에리카 선배님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